안녕하십니까, 후딱후딱입니다. 엔진오일 증가 여부에 대해 제 차 하이브리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찜찜함과 씁쓸한 마음을 쉽게 지우기가 어려울 듯하여 5가지 이유를 들어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아차의 대응에 정말 화가 납니다.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3월 초부터 논의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뉴스에도 언급된 소리토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 이슈에 대해 기아차 하이브리드를 구매했거나 계약한 고객은 불안할 텐데 이 이슈에 대해 기아차 홈페이지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차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EV6에서도 겨울철 히터 문제는 처음에는 전기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무상수리로 전환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고주파 소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최소한 원인 분석 중이니 기다려달라든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 이런저런 문제가 확인되었으니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진행사항이라도 언급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잠재울 텐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고 장기간 대기 고객 감사 혜택 이벤트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아차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홈페이지에 가보면 칭찬 알림박은 목록도 보이고 내용도 보입니다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한들 구린내가 나면 그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고객의 쓴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 기아차는 처음 나오는 차는 사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K8 하이브리드 계약 당시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연비에 대한 매력과 대기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아마도 천천히 계약을 했을 겁니다. 둘째, 현대 기아차 노조에 대한 불만입니다.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도 존재하지 않고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사측과 노측이 항상 공생하기도 하고 때론 대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구매해준 소비자가 있기에 회사도 존재하고 노동자도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없다면 회사도 없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소비자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면 지금은 사측과 노측이 대립할 때가 아니라 상생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안에서 자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전입가경입니다. 셋째,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짚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엔진을 뜯어보고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분들도 차의 심장인 엔진까지 뜯어서 고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차의 엔진까지 뜯어서 고칠 수 있다면 고장 또는 사고 차량에 대해 폐차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 저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분들이나 그걸 믿고 그게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분들을 보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 S22가 발표될 때 많은 리뷰어들이 최고 스펙이라고 연일 떠들어댔고 성능이 좋다고 말했다가 GOS 문제가 터지자 삼성에 대해 연일 까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리뷰어들도 정작 GOS로 인한 성능 저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5월 중에 또는 6월 중에 이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과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슈 업데이트로 해결된 사례가 많아서 나온 이야기라 추측합니다. 전기로 운행되는 시간을 줄이고 휘발유로 운행되는 시간을 늘리면 연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슈 업데이트는 마지막 선택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넷째, 차량 점검 영상이 올라올 때 내 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측정을 잘못한 거다라고 다는 댓글들은 무조건 차에 이상이 있어야 한다에 못을 받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번 이슈를 통해 현기차는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 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호구다. 그리고 기아차 구매 영상에 조롱 섞인 댓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130여 년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사에도 자동차 결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명한 외제차 역시도 자동차 결함이 있습니다. 무조건 국산차는 나쁘고 외제차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도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차에 국한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기기 또는 대규모 온라인 게임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크고 작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두 해를 건너뛰고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건 소비자가 선택할 몫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결을 원하고자 한다면 허접한 제 영상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댓글을 다는 것보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결함 신고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또한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 한 통 거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면 정치는 맑아집니다. 정치가 맑아지면 국민들이 살기 편해집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하면 친절히 받아줄 것이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 이슈를 공감한다면 저희보다 더욱 현기차에 압박을 가해 이 상황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6월 1일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철이 되면 그나마 국민의 소리에 가장 귀담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니 지금이야말로 정치인에게 호소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휘발유가 엔진에 남아있다면 엔진오일과 섞여서 엔진오일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윤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엔진오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엔진오일 문제가 아니라 엔진 문제로 확산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엔진에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엔진오일 증가 이슈가 아닌 엔진이 망가졌다는 이슈로 논란이 확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테고 그렇게 되면 국산차를 대표하는 현기차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나큰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풀렸던 20조 원이 경제를 지탱하는 지원금으로 쓰였겠지만 그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해서 코로나 지원금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팽창된 고무줄처럼 어느 순간 탕 하고 끊어진다면 또다시 IMF,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오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들어 민감한 이슈에 대해 용기 내어 영상을 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후딱후딱이었습니다.